번째 공연, 아직 가닿지 못한 그곳, 찬란한 벌판이라는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이 굉장히 시적이죠. 그런데 이 시적인 제목과 다르게 서경선 안무가의 단단한 고요, 그리고 천샘 안무가의 전사의 땅, 이 두 작품으로 구성된 공연은 현 시대를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또한 폭력적으로 그려낸 현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작년에 4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헌정 공연으로 기획이 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이 공연도 기약 없이 잠정 연기되었다가 가을에 비공개 쇼케이스로 소수의 무용 관계자들만 초청해서 원래 이 공연을 보려고 했던 관객들은 온라인 중계로 감상을 해야 했던 공연이고요.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소극장에서 거리두기 좌석을 통해 아주 소수의 관객들만 입장해서 보는 공연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관객들이 본 공연이지만 아마도 이 공연은 이 현재 발 디디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 공연을 보지 않았어도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2016년 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고발 운동이 있었고 2018년 초에 서지용 검사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이 리부트된 이 일련의 흐름 위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자로서의 정체성, 창작자라 함은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짓는 신적인 존재, 창조하는 존재, 일상을 살아가는 자와 격리되어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 예술이라는 신전 속에 살아가는 천상의 존재에서 현실을 발딛고 살며 일상을 영위하며 예술 생산을 하는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그 정체화한 후에 현장을 돌아봤을 때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노동자가 안전한 창작 환경에 대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해서 예술가가 예술계의 시민으로, 예술가가 예술과 관객을 이어주는 영매로서의 예술가, 예술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지로서의 예술가, 그래서 인간과 예술 사이에 초월적 존재로서 서 있었던 천상의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일상을 영위하는 예술 시민으로서의 각성이 일어났는데요. 이 각성한 후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폭력을 주제로 한, 성폭력을 주제로 한, 멀리는 군 위안부 소재 아니면 학교폭력,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폭력에 대한 분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작품을 왜 시민으로 각성한 후 첫 번째 작품으로 명명하느냐. 이 작품을 준비한 제작진들이 모두 무용계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의 연대인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경선 안무가의 단단한 고요는 가사노동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가사노동은 여태까지 가사노동이 소재로 들어왔던 작품이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드물게 가사노동의 단면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를 들어 현대무용 작품 중에 남정호 안무가의 빨래라는 작품, 아니면 미나유 안무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 이런 작품들에서 여성 노동을 통한 여성 간 연대라든지 아니면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일상의 지리널렬함 속에서 시들어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사노동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단면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제시가 됐었지 가사노동을 정면으로 파고든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움직임으로 표현해야 하는 무용의 장르적 속성이 가사노동을 어떻게 무용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 창작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굴러가게 하는 공고한 노동이지만
너무나 단조롭고 비문학적인, 비예술적인 이 주제를 서광선 안무가는 그야말로 단단하게, 담담하게, 고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작품의 내용은 한 주부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치우고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먹고 돌아서면 또 밥대,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대,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대. 하루 종일 밥을 차리고 치우고 밥을 차리고 치우고 밥을 차리고 치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광선 안무가는 반복되는 노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품을 채우고 있는데요. 미니멀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점진해 간다거나 절제된 움직임과 반복은 안무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선호하는 기법 중 하나인데 서광선 안무가가 보여주는 이 단조로운 동작의 반복은 아름답기보다는 고통을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가사노동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것이 어떤 감동이나 울림이나 특별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재발견하고 재응시하게 만드는 고통을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와 너무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 노동이 과연 끝나는 날이 올까 괴로워서 허리를 두드리고 싶어질 때쯤 서광선 안무가는 밥상을 차리던 움직임을 멈추고 밥상을 내려놓고 다리를 길게 뻗어 그 밥상을 건너갑니다. 건너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밥을 차리는 그 반복되는 끝이 없는 가사노동을 스스로 종결짓고 밥을 차리는 주방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이 단조로운 움직임으로 굉장히 미세한 일상의 한 순간을, 한 단면을 그저 담담하게 보여줬을 뿐인 이 작품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세상 밖으로 나간 노라처럼 보입니다. 인형의 집을 나간 노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주방을 떠난 서광선 안무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이 반복되는 노동을 스스로 종결하고 그 노동과 단절되어 스스로 걸어서 어디론가 갔다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